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6-3 생활권에 분양하는 M2 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전에 세종 자이더시티가 분양을 했었죠. 거기 바로 옆에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종 자이더시티랑은 다르게 공공 분양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이 50%가 있습니다. 당해 조건 안 되시는 분들 이 전국 청약 물량 잘 노려보시고요. 84 타입이 세종 자이더시티랑 비슷하게 분양가가 4억대에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종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분양가가 4억대인 걸 고려하면 정말 좋은 청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제한사항을 보면 여기는 공공분양으로 들어가죠.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세종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50% 우선 배정하고요. 이 당해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국 50% 물량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요. 전매 제한을 보면 일반 공급은 4년의 전매 제한이 걸리고 특별 공급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5년의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공분양에서 일반 공급으로 당첨되셨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주택을 취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 공급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일반 공급 당첨되신 분들은 이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여기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되고요. 분양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리고 12월 6일부터 특별 공급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7일에 있고, 그리고 정당 계약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가 좀 늦습니다. 공공분양은 당첨자 발표 나서 2달 뒤, 3개월 뒤에 하는데요. 예정되어 있는 건 2월 3일에 전자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 계약은 2월 7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업 개요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에 들어가고요. 6-3 생활권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널널하게 나왔고요. 세대수는 995세대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물량들과는 다르게 평면도가 노멀하게 나왔어요. 59 타입, 74 타입, 84로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타입만 3, 40개가 나왔었죠.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노멀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량 자체는 59 타입이 가장 많네요. 자, 59 타입을 보게 되면 거의 700개가 넘죠. 그리고 나머지 한 300개 물량이 74랑 84로 들어갑니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59 타입을 넣으시면 되고요. 소득 조건하고 자산 조건을 충족 못하신 분들은 전용 60제곱미터 이상인 74랑 84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공급에 한해서고요. 특별 공급은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모두 봅니다. 당연히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보면 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조건 되시는 분들은 59 타입 당첨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요. 이 조건 안 되시는 분들은 74랑 84 중에서 넣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특별 공급이 85%나 되죠. 일반 공급 물량이 15%로 개수가 얼마 안 됩니다. 총 합쳐봤자 150개 정도가 되고요. 특별 공급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 물량들 잘 노려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공공분양이라서 안단테라는 브랜드를 씁니다. 옛날에는 LH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안단테로 바뀌었어요. 근데 LH든 안단테든 이거는 완전 꼬리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공공분양을 대표하는 네임들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LH나 안단테 이런 꼬리표만 사라져도 집값이 바로 한 1억 정도는 올라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 달린 아파트를 살기 싫어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시공업체를 보면 신동아건설, 동부, 계룡건설로 완전 1군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건설사라고도 볼 수 없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세종 자이더시티보다는 아무래도 건설사가 많이 떨어지죠. 시공업체도 참고해서 청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보면 59 타입의 경우는 정말 저렴하죠. 2억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최고가 분양가가 2억 6천이고요. 평당 1,000만 원인 분양가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내시고, 그리고 중도금은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무리 없이 대출이 실행될 것 같긴 한데 아마 모델하우스에서는 확실히 말은 안 해줄 겁니다. 공공분양이 대체로 이 대출에 대해서 확실히 말을 안 해주고요. 그렇긴 하지만 웬만하면 대출은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근데 앞으로는 자꾸 대출을 쪼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중도금 5회차, 6회차는 잔압을 진행하시면 되고, 입주 시점에는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상에는 거주 의무란 말이 전혀 써있지 않아서 전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74 타입 분양가를 보면 3억 7천만원, 3억 8천만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84 타입 분양가를 보면 4억 2천, 4억 3천7백으로 84 타입 분양가도 정말 저렴하게 나왔고요. 주변 84 타입 분양가가 한 9억 정도 하는 걸 감안했을 때 여기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절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9억에서 조정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가격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정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워낙 다르니까 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종시가 전세가 정말 저렴하거든요. 전세 들어가서 사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청약하지 마시고 전세 들어가세요. 다음으로 발코니 확장 금액을 보면 59 타입은 700만원 정도, 74 타입도 한 700만원 정도고요. 84 타입은 800, 6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자체는 전부 다 비슷한 수준에서 나왔고요. 자금 계획을 좀 세워보면 74 타입을 4억으로 잡고 84 타입을 4억 5천으로 잡겠습니다. 계약금 계약하실 때 10% 납부하시면 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된다면 1억 6천, 1억 8천 나오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을 하시던지 연체가 된다고 하면 연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공분양에서는 연체를 3회차까지 봐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자는 6.5%로 낮진 않습니다. 자세한 연체에 대한 거는 모델하우스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 30%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10% 또는 20%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입주 시에 KB 시세가 7억으로 예상이 된다면 최대 잔금 대출은 2억 8천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해피하게 나왔을 때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2천이 필요하게 되고요. 만에 하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잔금 대출은 한 1억 6천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금액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전세를 주시면 되고요. 전세 시세가 지금 보수적으로 봐도 3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종시가 워낙 공급이 많기 때문에 전세 주기도 막상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84 타입 KB 시세를 8억 정도로 예상했을 때 해피하게는 3억 2천만 원이 나오고, 대출이 맡겼을 때는 이거보다는 훨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워보시고요. 해피하게 대출이 나왔을 때는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고,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는 3억 5천 정도로 예상했을 때 내가 필요한 금액은 1억 정도가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억 조금 넘게 있으시면 청약을 해보셔도 되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2억에서 3억 정도 있으셔야지 안전하게 입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 성향에 따라서 넣을지 말지 정해보시고요. 그리고 입지를 보게 되면 여기 L1 블럭이 세종 자이더시티였고 H2, H3가 리첸시아였습니다. 6-3 생활권은 이렇게 빈 땅에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세종 본도심이 있습니다. 본도심으로의 이동은 이 세종 BRT를 이용하면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지도에서만 보더라도 도보 5분 정도면 충분히 BRT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뒤쪽으로는 골프장도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6-2 생활권, 1 생활권이 모두 개발되게 되면 공급 자체는 많겠지만 깔끔한 도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는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공급이 다 완료되고 인프라가 전부 다 확충되게 된다면 수요자가 더 많아지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그동안 조정받느라 오르지 못했던 시세가 한 번에 확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최소한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가치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가격으로만 보지 마시고 가치를 판단하셔서 청약을 넣을지 말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 위쪽이 6-3 생활권이죠. 주변에 있는 시세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세종 자이더시티, 여기가 리첸시아. 아래쪽으로 가면 해밀마을 세종 마스터힐스가 있습니다. 여기 자체랑은 입지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단 전세가를 보게 되면 84 타입이 3억 5천에 2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단지들도 볼게요. 지금 34평으로 전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 아파트들 전세도 뭐 3억에서 3억 5천 수준에 나와 있죠. 여기 연식을 보면 2015년식인데도 이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은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3억 5천으로 보셔도 괜찮고요. 물론 입주장 때는 전세가가 이거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전세 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는 매매가 보겠습니다. 84 타입 매매가를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호가 자체는 뭐 8억 8천에서 9억 6천까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자체도 나와 있는 물량이 얼마 없고 실거래가가 아직 제대로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 단지들도 보겠습니다. 아까 2015년식 아파트가 지금 나와 있는 호가가 7억 7천 선이죠. 조금 더 자세히 시세를 보면 자, 여기 2015년식 아파트 최근에 거래된 게 8월 달에 거래됐네요. 8월 달에 7억에 거래됐고요. 지금 현재 나오는 호가를 보면 1층이 6억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7억 8천 그리고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6억이면 정말 급매로 나온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 부동산으로 전화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근데 이 6억이 진짜라고 할지라도 분양가 대비해서는 메리트 있고요. 저 정도로 시세가 낮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최근에 거래된 게 8억 7,500에 거래가 됐죠. 123 타입으로 평수가 조금 크긴 하지만 그래도 9억에 육박해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84 타입은 7억 8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것도 2월 달이라서 지금보다는 10개월 전이죠.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안전마진이 최소 3억은 보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데랑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연식이 비슷한 여기랑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진짜 보수적으로 봐도 8억에서 8억 5천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보고요. 더 높게 잡을 수도 있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8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기 안단테 딱지가 붙고 나면 아무래도 민영주택보다는 시세가 오르기가 쉽지는 않겠죠. 같은 값이면 당연히 민영주택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어쨌든 보수적으로 보시나 좀 넉넉하게 보시나 안전마진은 충분히 깔려 있어서 청약을 안 해볼 이유는 전혀 없고요. 다음으로는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59 A타입 477세대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가고요. 향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남서향으로 들어갑니다. 포베이 판상형, 드레스룸 있고 복도에 팬트리는 없고 마통풍 되는 구조로 깔끔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59 B타입, 여기 세대수도 상당하죠. 253세대 들어갑니다. 포베이 판상형이긴 하지만 마통풍이 안 되는 구조고요. 드레스룸이 조금 작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복도에 팬트리 없고요. 향을 보면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74 A타입 83세대 모집을 하고요.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에 마통풍 되고 복도에 팬트리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복도 팬트리를 빼고 나면 59 A타입하고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74 B타입 53세대 모집을 하고요. 남동향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는 복층으로 나왔네요. 하부층에 주방하고 침실 2가 있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침실 2개랑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런 복층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기서 며칠 살아보면 정말 불편하실 거예요. 복층이 아무래도 단층보다는 인기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84 A타입 86세대 모집하고요. 자, 포베이 판상형에 알파룸도 있고 마통풍 되고 디귿자 주방에 드레스룸도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봐도 84 A타입이 가장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높거나 특별공급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여기 타입 노려보세요.
자, 다음으로 84B 타입 43세대 모집을 하고요. 남서양, 남동양으로 빠져 있네요. 여기 마찬가지로 복층으로 나와 있고요. 하부층에는 침실 2, 위에는 또 침실 13. 아까 봤던 74B 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84 타입이 조금 더 넓겠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단지 배치도랑 동호수 배치도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최고층은 29층으로 들어가고요. 낮은 거는 뭐 11층, 7층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두 개씩 표시된 데가 복층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전에 분양했던 곳들의 경쟁률하고 커트라인 볼게요. 자, 세종 자이더시티 7월 달에 나왔고, 리첸시아가 1월 달에 나왔었습니다. 세종 자이더시티 한번 보면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전국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많아서 추첨제 물량도 있었고요. 커트라인을 보면 60점대, 기타 지역 84점도 있네요. 84점 만점인데 84점이신 분들도 여기 청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0점대, 60점대,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50점대 중후반은 되셨어야 당첨이 됐고요. 그리고 더 앞전에 분양했던 H2, H3 여기 경쟁률은 세종 자이더시티보다는 조금 그리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도 조금 더 낮았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청약 분위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커트라인하고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21년도 초반에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본인 가점 대비해서 좋은 곳에 당첨이 되셨고요. 아직까지도 청약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청약 당첨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청약 분위기가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DSR 규제를 한다고 해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청약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청약의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아파트 청약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피스텔은 자격 조건이 낮은 대신에 분양가가 정말 비싸게 나와요. 아파트 대비해서 정말 비싸게 나오는데 오피스텔이 그 비싼 분양가가 완판될 정도면 그만큼 아파트는 훨씬 더 메리트 있다는 뜻입니다. 오피스텔은 1주택자도 가능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한데 이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한 완전한 특권이에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일단 이 청약에 당첨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 청약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해서 청약을 하시거나 도저히 부동산에 믿음이 없다고 하시면 다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할지는 자유지만 모든 자산을 원화로 가지고 있으면서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완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원화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통화는 아닙니다. 잠깐 딴 얘기로 샜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경제라든지 청약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충분히 공부해 보시고 여기 청약을 넣을지 말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